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문제 자체가 본강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피포 기법이냐, 또 SSTF 기법이냐, 그리고 스캔 기법이냐, 또 C스캔 기법이냐, 그 외에 이제 정의를 알고 풀 수 있는 N스텝 스캔이나 룩 스캔 기법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계산 문제라면 계산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10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디스크에서 헤드가 70트랙을 처리하고 자, 60트랙으로 이동을 해 왔다고 하네요. 70트랙에서 60트랙으로 이제 이동을 해 왔다는 얘기죠. 스캔 방식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처리되는 트랙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스캔 방식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쭉 가면 되니까 70에서 60으로 왔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50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정답은 바로 50에 해당되는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치만 우리는 또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스캔 방식으로 진행을 되니까 50번까지 갔다가 다시 20번까지 가게 되겠죠. 자, 0번 트랙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턴을 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면 어디로? 80번 트랙으로 올라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100번 트랙으로 올라가는,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스캔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1번 문제는, 전체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묻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죠.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요구를 먼 곳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자, 결국은 먼 곳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의미니까 가까운 쪽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shortest seek time first에 해당되는 SSTF 방식이 되겠죠. 짜장면 배달할 때, 그쵸? 가까운 쪽에서 먼저 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면 멀리서 주문 오는 경우에는 영원히 배달이 안 될 수 있는 기아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반면에 SSTF는 근거리 있을 경우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먼 거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떤 방향의 진행이 시작될 당시에 대기 중인 요청들만, 그러니까 진행될 당시에 대기 중이든 요청들만 서비스하고, 자, 진행 도중에 도착한, 그러니까 진행하는 도중에 그 지나간 부분에 도착한 부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올 때 그때 처리하도록 하는 거.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N스텝 스캔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뭐 계단식 방법이다. 일단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되돌아올 때 나머지를 처리해 주는 거지 지나가는 도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는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항상 바깥쪽 실린더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역시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가진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짧은 탐색 시간을 가진다는 이 말 때문에 SSTF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SSTF는 바깥쪽에서 안쪽 상관없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먼저 처리하는 거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까운 지역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은 스캔 기법의 변형인 C스캔 기법이라고 우리가 본 교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C스캔 기법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짧은 탐색 거리를 갖는 요청을 서비스하는 기법이다. 정확하게 의미를 기억해 두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 다음에 디스크 스케줄링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향으로 역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것을 묻는다. 현재 진행 중인 방향으로 가장 짧은 거리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짧은 거리는 C스캔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방향에 따라서 짧은 거리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스캔 기법이다. 그러니까 스캔 기법의 확장형이 C스캔 기법이니까 스캔 기법과 또 C스캔 기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짧은 거리 들어갔다고 무조건 SSTF를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를 이번 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6번 문제는 드디어 이제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에서 스캔 기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 대기 큐에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자, 이동 거리 계산할 때는 이제 거리를 각각 부분을 계산해서 덧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산수가 잘 안 돼서 산수 때문에 덧셈을 못 해갖고 틀리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확하게 적어 놓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자, 현재 초기 헤드 위치는 30번째 트랙이고 0번 트랙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적어 보셔야 되겠죠. 30번에서 0번 트랙으로 이동하니까 30보다 낮은 숫자로 내려가게 되죠. 자, 낮은 숫자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1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7번이 되겠죠. 7번. 자, 저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빼먹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으로 갔다가 그죠? 7번, 여기가 7번이죠. 7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가게 되고, 0번 트랙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스캔 기법 같은 경우는 0번 트랙이 없으면 바로 통과를 해버리죠.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38번으로 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게 되겠죠. 자,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하라 그랬기 때문에, 30에서 3까지는 쭉 그대로 내려가니까 이 거리가 총 얼마가 되죠? 그죠? 27이라는 거리가 되겠고요. 자, 3에서부터 46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거리는 43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27과 43을 합하면 딱 70이라는 거리가 나오네요. 정답 다 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스캔 기법이 나왔는데 이동 거리 계산하는 부분은 스캔 기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그 개념만 알면은 충분히 우리가 덧셈으로써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큐에 들어 있다네요. 역시 이를 모두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가장 긴 스케줄링 기법이 뭐냐? 자, 이 문제는 자, 큐의 내용이 이만큼을 갖다 놓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방식인 FCFS 방식의 이동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고 SSTF 방식으로도 다 계산해야 되고 스캔 방식, C스캔 방식으로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4개를 다 해봐야 됩니다. 우선. 왜냐하면 4개를 다 해봐야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 다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찍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긴 거리는 항상 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해 주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먼 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먼 거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마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데이터 자체가 자, 여기서 이 데이터 자체가 전부 다 숫자 자체가 짧은 그러니까 첫 번째 조진 숫자가 1이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이 또 뭐 3이고 이런 식으로 다다닥 붙어 있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팍 처리하다 보면 이게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으로 숫자가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B4 방식, FCFS 방식이 가장 길어진다는 거 이거 이해한다면 뭐 가번이 답이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겠습니다. 본강을 충실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1번, 2번 가번, 나번, 답은, 라번을 모두 다 한번 해보셔서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죠? 또 잘 안되면 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은 가번이라고 처리를 해드리고 자, 8번 문제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헤드 위치가 50번에 있대요. 자, C스캔 기법을 사용한대요. 자, C스캔 기법은 스캔 기법이랑은 차이가 조금 있죠. 스캔 기법은 현재 진행 중인 방향으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요청을 먼저 서비스하는 기법이고, 그죠? 기법이고, 그 방향의 모든 요청을 서비스하고 끝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자, 개념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C스캔 방법은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개념을 알고 우리가 나열을 해봐야 되겠는데 숫자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동 거리도 이제 산수로 계산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엑셀 화면을 잠깐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뭐 정보 처리하면서 엑셀의 기능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 하거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때 또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회사 업무에서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죠. 과거에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가 보니까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정보 처리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지금 급히 엑셀을 뭘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이 엑셀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를 수업 들어오는 학생이 저에게 엑셀을 막 물어봐서 한참 동안 엑셀을 설명해 줬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자, 우선 그 뭐 복잡한 뭐 수식을 사용해 볼 건 아니고 우리가 시스캔 기법에 이제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 여기다 적으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현재 헤드의 위치가 50번에 있다 그랬죠? 그럼 50번이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엑셀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동 거리만 계산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50번 중에서 트랙이 있다고 할 때 50번 중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안쪽으로,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에 50 다음에 몇 번? 40번으로 가겠죠. 자, 40 다음에 0 사이에 더 작은 숫자가 없죠? 그 0번으로 갑니다. 그죠? 여기서부터가 C스캔이 중요하죠. 0번까지 50, 40, 0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200번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내려오니까. 자, 200번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0번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처리를 하죠. 그럼 200번 올라갔다가 몇 번? 200에서 가장 가까운 180번. 그 다음에 150번. 그 다음에 130번, 그 다음에 120번, 그 다음에 100번, 그죠? 그 다음에 80번, 그 다음에 70번. 자, 이렇게 처리하면서 내려오죠. 자, 더 이상 50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0하고 70 사이는 없으니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론 0번까지 왔다가 200번까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 거리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50에서 40을 빼면, 자, 이렇게. 자, 엔터를 치면, 자, 10이라는 거리가 나오죠. 그죠? 자, 이걸 채우기 핸들로 쭉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거리 계산이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00이 아니고 0에서 200을 빼버렸으니까 이동 거리는 200이 되겠죠. 제가 양수로 다시 바꿀게요. 물론 엑셀 함수 중에서 절대치를 구하는 함수가 뭐 AB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쓰면 간단하지만 우리가 뭐 엑셀 함수를 지금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체 이동 거리의 합계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죠. 자, 갈로 닫고 자, 엔터를 치니까 380이라는 총 이동 거리가 나왔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50번 트랙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40번 갔다가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10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40번에서 0번으로 가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4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맨 꼭대기 올라가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0부터 200까지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 거리가 역시나 200만큼 올라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00에서 내려오면서 180 처리하고 그 이동 거리는 20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동 거리를 모두 다 계산했을 때 총 합계를 엑셀로 함수로 계산하니까 38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나번에 38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엑셀의 도움을 받아서 덧셈을 제가 대신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접 쭉 지금 그 엑셀 화면에서처럼 숫자를 쭉 나열해 놓고 직접 수기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380이라는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8번 문제는 C스캔 기법의 이동 거리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9번 문제도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제가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데이터를 다 지우고요. 자, 현재 헤드 위치가 50번에 와 있대요. 50번에. 그럼 5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0번 방향으로 이동하고 SSTF니까 Shortest Disk Time Burst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이죠. 그럼 50번에서 0번 트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것은 뭐다? 50에서 40번에 가장 가깝죠.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SSTF는 40번으로 왔다가 0번 트랙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40번으로 왔다가 40번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0번입니까? 아니면 70번입니까? 여기서 0번으로 가게 되면 40에서 0까지의 거리는 40이지만 70번으로 가게 되면 40에서 70까지 거리는 30이에요. 그러니까 더 짧은 거리가 70이기 때문에 40에서 70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70으로 간 다음에 70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8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80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100번이 되겠고, 그 다음이 120번, 그 다음이 150번, 그 다음이 180번이 되겠죠? 그 다음이 200번이 됩니다. 아, 여기 130이 빠졌다. 그죠? 130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50번 갔다가,
그다음 180번 갔다가 200번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요게 이제 SSTF의 이동 거리가 되겠죠. 자 역시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진짜로 함수 써서 계산해 볼게요. ABS라는 함수가 절대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50에서 40을 뺀 만큼의 거리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원래는 이제 40에서 70을 빼면 마이너스 30이 나오지만 우리가 ASB 함수를 썼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쭉 하면 전부 다 양수로 나오겠죠. 자, 이 거리의 합을 모두 다 계산을 해볼게요. 밑에서 sum이라는 값으로 sum 자, 는 하고 sum 자, sum이라는 값을 가지고 함수를 가지고 전체 거리를 쭉 계산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자, 얼마가 나옵니까? 17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그 SS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죠. 자, 뭐가 빠졌습니까? 0번이 있는데 0번으로 우리가 안 갔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하다 보면 하나 빼먹을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했던 거 이거는 답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0번 갔다가 그쵸? 40번 갔다가 0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70번으로 가죠? 그 다음에 80번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제가 빼먹은 거는 맨 마지막에 0번으로 가는 거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150번 갔다가 180번 갔다가 그 다음에 200번으로 간 다음에 마지막 이 0번 데이터를 처리하러 다시 0번까지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SSTF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0번이라는 게 기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200번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0번은 영원히 처리될 수 있지 않은 기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겠죠. 자, 다시 한번 합계를 계산할게요. 자, ABS라는 함수를 써서 자, 여기 빼기 여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자, 엑셀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합계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um 무슨 엑셀 실기 수업 같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37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결국 아까 했던 거에서 맨 마지막에 이 0을 하나 빼먹는 바람에 170이라는 값이 나와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0이라는 값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번에서 0번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 200이라는 거리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나왔다? 370이라는 거리만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9번 문제 정답은 다번에 370이라는 값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그 0번으로 가는 것을 빼먹어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도 하나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 뭐 하나 빼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에 답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하면서 정확하게 빼먹지 않고 그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는 스캔 기법의 무한 대기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 것으로 스캔보다는 응답 시간의 편차가 적고 스캔의 확장법이란 얘기죠. 스캔 같이 진행 방향상의 요청을 서비스하지만 진행 중에 새로 추가된 요청을 서비스 않는다.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다. 그죠? 정답은 N스텝 스캔 스케줄링 기법이다. 정답은 가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번에 같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제가 숙제로 낸 게 이제 7번 문제를 숙제로 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각각의 FC, FS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SSTF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스캔 기법, C스캔 기법도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의 10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운영체제에서 거의 뭐 유일한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정리하셔서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영체제 6강을 문제를 풀어 드리겠는데 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이 정보 관리 파트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셔서 운영체제 전체는 20문제 중에서 18점 이상 맞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